네,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세션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토론회입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과 그 다음에 토론자 이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를 맡으신 우리 서울시립대의 박노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광역시의회 그린 뉴딜 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토론자인 김광란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중남대학교 우리 김참동 교수님 오셨습니다.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인 우리 박순종 조사관님 오셨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신 최환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저희가 발제와 토론이 60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는 20분 내에 발제를 해주시고요. 네 분의 토론자분께서는 각각의 10분씩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은 조금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발제자분이 답변을 하시는 시간과 또 함께 좀 남으면은 같이 토론할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표준화 방안에 관련돼서 발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노수입니다. 오늘 지방의회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에 몇 가지의 변화 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지방의회 회기의 자율화 내지는 결산검사 구간의 좀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났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지방의회가 그닥 그렇게 기대했던 바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친다. 지방의회 편에서 본다면은 이런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그러나 지방의회가 국민의 내지는 주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각종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이다. 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별하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또 이런 것들은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다 보니까 표준화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어쨌든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연구자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넣을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한번 골라서 이렇게 컨센서스를 동의를 한번 갖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정부가 그간에 이렇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정보 공개 표준화를 안 시킨 건 아니었고요. 2014년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식에서 현 수준에 현 시세에 맞게 조금 표준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런 말씀도 역시 모아서 모두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목차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 중에 이 왼쪽에 여기 안 보이네. 왼쪽에 있는 Right to Know 이렇게 써있는 것은 지금 유엔이 정한 정보 공개의 날 9월 28일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아마 이런 관련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 준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열쇠하고 자물쇠 같은 거죠. 사실 2000년도 초반에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알 권리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엔에서 정보 공개의 날을 만들어지고 알 권리의 날이 만들어지고 그 불가리아 소피아에서는 여기 열쇠로 보이는 것은 황금 열쇠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편에 보이는 것은 황금 자물쇠상인데요.
황금 열쇠상을 정보 공개를 잘해서 받는 상이고, 황금 자물쇠상은 정보 공개를 너무 하지 않아 가지고 그쪽에 주는 뭐 좋지 않은 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로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뭐 국정 참여든지 아니면 시정 참여, 도정 참여를 참여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정 운영 내지는 도정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주민주권주의, 국민주권주의,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주민주권에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주민 참여의 원리를 실현하는 이런 구도로 자치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보 공개 제도도 역시 이렇게 확장되고 늘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 목적은 그림으로 표시드리면은 국민이 알 권리를, right to know,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럼에 따라서 국정에 대해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또한 국가 내지는 지방정부가 국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명 행정을 구현하고, 또한 국민들로부터 또한 대의제기구인 의회로부터의 행정 감시 및 그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으로 구분해서 정보 공개 목적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자치 날에 청주의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보 공개와 연관된 이야기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말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92년도에 정보공개법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은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고 찾아보니까 아시아에서는 맨 최초로 했다는 이런 자랑스러운 결과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요. 정보공개 법령에서 정한 정보는 어떠냐면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고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은 지방의회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죠. 만약에 공개를 안 하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이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응답을 해드려야 되고, 다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게 뭐 사생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개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다만 그것도 역시 보존 기간이 연한이 지나면은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의 대상은 모든 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사생활 정보라든가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불복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로 들어갈 텐데요. 의회에서는 지방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의 대표기관이죠. 입법활동, 그 다음에 견제활동, 감시활동, 그 다음에 예결산, 차년도 예결산의 확정, 그 다음에 결산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의 대안의 제시, 그리고 정책의 결정, 이런 문제들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또 법률로 정해져 있는 바이므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의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상에 있는 정보 공개 요소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먼저 26조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해서 주민에게 공개를 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은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75조에 보면은 회의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의결을 통해서 비공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원칙은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회의록도 역시 지방의회 회의록은 의원들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의회가 갖고 있는 공개사항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들은 이런 것에 해당되겠죠. 뭐 의결권, 행정감시, 그 다음에 서류 제출 요구권, 질문권, 청원권, 그 다음에 국제교육 협력권이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죠.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원들의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범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수십 개가 다 되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방의원들의 직무가 과부하다. 그런데 제대로 활동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비난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의정활동의 범주가 이렇게 다양한 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내지는 아주 협소하다 이런 부분은 뭐 다른 경우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내지는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와 의회의 구도를 그림으로 좀 표시했는데요. 단체장, 집행기관장, 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상태를 놓고 그 다음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 유능한 지역 일꾼으로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쪽에 주민과 관계에 있어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해서 내지는 지방의정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뭐 적극적인 참여 필요한 거죠. 또 견제도 같이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또 지방의회를 통해서 지금 지방의회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방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되고 알 권리를 향수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또 다시 참여를 통한 관심과 견제를 같이 주는 이런 구조가 바로 주민들,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의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그 의정활동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법규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국회는 있죠. 정보 공개 규칙이 있고 그 이후에 위임 규정이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또 규정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회니까 그간에 있어서 행정정보 공표에 있어서 그 중에 국회 정보규칙 중에서 1조 3조 19조만 가지고 나왔는데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모든 곳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쉽게도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정보 공개 조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딱 두 군데 있던데요. 하나는 화성시 의회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이게 제호도 약간 이제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의정정보 공개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제 9조까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도군에 하나 정보공개 조례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지금 딱 3조입니다. 1조 목적, 2조 정보공개 원칙, 3조 정보의 공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의회, 지방의회는 2군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가 조금 이제 낯설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덜 두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 한번 찾아봤습니다. 딱 2개 도시 찾아봤는데요. 아마 먼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레이터 런던 어서리티에 가보면은요.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사디트 칸이라는 시장하고 런던 어셈블리 의회가 같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게 맨 앞에 있는 건 아니고요. What we do라는 것을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About Us가 있는데 이쪽에 보면은 런던 시장, 그 다음에 런던 의회, 그 다음에 Governance and Spending, 뭐 이게 비용 쓰는 것이하고 How do you work of London 이것은 뭐 우리하고 별 관련이 우리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Governance and Spending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뭐 굿 가버넌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썼느냐, 현명하게 썼느냐, 내지는 정보를 공유하느냐 이런 분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Freedom of Information FOI라고 합니다. Freedom of Information 액트 해가지고 프리덤 FOIA 2000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FOI에 액트 A가 붙고 미국 같은 경우는 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역시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로우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sharing our information 요거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양태의 정보 공개 양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을 보면은 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걸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런던 광역 시에 가면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의회 어셈블리에 들어가 봤습니다. 어셈블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양태가 되어 있습니다. 막 가령 어셈블리가 하는 일이라든가 내지는 의원들에 대한 각각의
25분이 지금 있는데요. 25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각각의 프로필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어셈블리 멤버스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쭉 25명의 사진들이 나와 있고 이름이 나와 있고 지역이 나와 있고 소속 정당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보는 중에 션 베일리라는 사람을 한번 찾았어요. 션 베일리의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홈페이지 같은 의회에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수당의 런던 전 지역의 보수당 대표로 이렇게 이제 그 당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보면 그 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뷰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기 안 돼서 그러는데 뷰 익스펜스, 그다음에 뷰 기프트 앤 호스피탈리티, 그다음에 뷰 레지스터 앤드 민터리스, 그다음에 뭐 밑에 텍서블 베네피츠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뷰 익스펜시스는 이제 넘어가서 요게 그 다음 걸 보면은요. 션 베일리가 그 선물과 내지는 환대 대우를 받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분의 홈페이지에 저기에 가보면은 그분의 그 사진을 이렇게 들어가서 찍어 보면은요. 그래서 그간에 2021년도에 몇 월 며칠 날 가령 10월 4일 날 어디에 디너를 받았는데 누가 그 도너나 프로바이더가 하워드 다우버였고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돈은 50유로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약간 그 우리보다는 조금 더 달라진 이런 정보의 공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정한 그 등록할 때 관심사항 이해관계를 정한 게 있습니다. 섹션 A, 섹션 B, 그 다음에 섹션 B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가지에 걸쳐서 나오게 되고 여기 보면 우리 같으면 의원 선서를 하면서 등록할 때 의원 당시에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자기가 기술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한 이런 자료다. 우리하고는 조금 약간 양상이 우리 지방의회 양상이 다른 양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아까 섹션 A, 섹션 B에 있고 다른 또 이해관계에 있으기까지 전부 다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known이라고 쓰인 것은 전부 관계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본인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내가 가령 우리가 의원 선서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텍서블 베니핏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세금 혜택 요거 부분을 연도별로 다 돼 있습니다. 파이낸셜 이어라고 2020, 21, 2019, 20 이런 걸 좀 들어가 보면은 션 베일리가 2020년 21년 사이에는 트래블 카드로 해갖고 토탈 2,640유로를 베니핏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걸 찾아봤더니 2,364유로를 트래블 카드로 해가지고 좀 텍서블 베니핏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런던 의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 공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다음에 뉴욕을 가보면은 뉴욕은 특별하게 런던처럼 그렇게 다 공개되지는 않고요. 대체적으로 NYC 뉴욕이죠. 뉴욕에 오픈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은 적당한 선이 아니고 철저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픈 데이터의 그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뉴요커들에게 그리고 뉴욕 사람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의회 건데요. 뉴욕 카운슬 우리 지금 51명의 의원들이 뉴욕시 의원들이 있죠. 요번에 선거에 두 사람이 한국계가 당선이 됐는데 아직 그거는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그저께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이 쭉 내려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 밑에 여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린북도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린북 잘 아시죠? 원래 의미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인이 이게 자리를 나눠줄 수 있는 한 1,200개 자리 정도의 위치를 받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뉴욕의 그린북도 같이 정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다. 이 정도의 공개는 했는데 대체적으로 뉴욕시 같은 경우는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제가 이걸 찍어봤어요.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로우 해가지고 찍어봤는데 여기에 포일 리퀘스트 해서 두 사람의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요청을 하면은 모든 걸 다 들어다준다. 그 이외에 데이터 팀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미국과 영국이 런던과 뉴욕이 약간 양상은 다르지만 어차피 공개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정말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보마당이라는 게 위에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부분에 정책자료실,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쭉 이렇게 정보마당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행안부에서 저에게 제공해 준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잘 돼 있다. 그 이제 서울시의회에 들어가 봤죠. 서울시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나와 있긴 한데 정보 공개란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회 속의 의원정보 의정활동위원회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정보 공개 차원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것은 시민참여 알림마당 자료실이 있는데 맨 마지막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행정정보 공개해서 업무추진비 공개, 그 다음에 입법예고안 예상결산 검토보고서 등등이 몇 가지 정도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보공개란에 만들어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행안부가 시도 내지는 시군, 그 다음에 자치구 등등에 대해서 정보공개 공표목을 표준별로 만들어집니다. 자, 시도 같은 광역 같은 경우 14개의 항목이 있었고요. 목록이 있었고요. 시군 같은 경우는 15개, 그 다음에 자치구 같은 경우는 13개 목록을 만들어서 시행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한테 제공한 자료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까 2군데만 지방의회가 정보공개 조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영영 000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례라고 하는 시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뭐 제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는 만들어지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예시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의정공활동학교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과거에 행안부가 만들었던 14개, 15개보다는 조금 많죠. 한 30개 정도가 되고 항목으로 따지면은 9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공개해야 된다 라는 의미보다는 자, 이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예시하고 또 알려드리고 서로 뭐 여러 군데서 이제 공유해서 공감이 간다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면 이것들을 선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구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 공개해야 되겠죠. 본회의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회의록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연관된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앞으로는 공개를 뭐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행감에 대한 이야기, 조치 결과에 대한 이야기,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이야기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다음에 질의답변 문제도 회의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역시 이렇게 정리해서 해주는 것도 뭐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겸직, 요거 지금 안 돼 있는데 겸직 현황을 사실 뭐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이고 자치법에 조례 등의 겸직 금지 사항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봐서 의원별 겸직 현황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 추진비는 지금도 다 하고 있죠. 사실은 뭐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안 처리 현황 어차피 의안 정보에 대해서는 다 나오긴 합니다만 따로 모아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자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가령 위원회 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본회의 편에 나와 있고 입법 예고 편에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 한 곳에 좀 모아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다음에 입법 지원 현황인데요. 요건 있는 지역도 있는 의회도 있고 없는 의회도 있긴 합니다. 입법 지원 담당관 내지는 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과 예결산 버선 지원 현황 이런 것들도 역시 공개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아니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표를 좀 해야 될 것이다. 그 이외에 민원 처리라든가 정책 분석 검토 내지는 공식 방문의 형 요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우선 그 특별하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보고 다녀와서 쓰는 보고 자료 이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디테일하게 그 뭐니까 구체적으로 일정까지는 공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일이 있다. 정책 연구 현황 지금 정책 개발비를 광역이든 기초든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의원 연구 단체를 구분해 만들어서 연구를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공개도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역량 강화 즉 의원들이든 직원들도 포함되지만 그 가령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그 뭡니까 어차피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교육 훈련 예산도 직원에 대해서 계상해야 되고 교육 훈련 의무가 있고 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공개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현황, 공청회 토론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학술 연구 영역 대부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역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발간물 현황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홍보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자료 체계 구축이 참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가령
행정사무감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뭡니까 후반기 그 다음 때 의원들에게도 참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체계 구축 현황도 역시 같이 공개를 해두는 것이 또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출석률 사실 저기에는 회의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출석률보다도 출석 여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모아서 한번 해보는 게 상벌 현황이라든가 내지는 의정보고의 개최 현황이라든가 그 이외에 끝으로 이번에 이제 자치법상의 의원에게 의무를 주고 와 있는 의원벌 그 의무의 실천 현황 그게 30 몇 조당 조가 43조 그와 관련돼서 뭡니까 의원벌 의무 실천 현황을 어떤 양태로든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라고 이렇게 뭐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제 연구의 자료 연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노수 교수님 방대한 양을 시간 제약상에 있어서 압축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발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에 관련된 표준화 방안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그리고 결국은 지방의회와 의원님들의 책임성 확보에 아마 이 주요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지방 의정 활동의 공개에 대한 그 해외 사례를 분석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참조할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사전 정보 공표 표준 모델, 그래서 광역과 기초에 관련된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 연구자가 그 의정활동 정보 공개 조례에 대한 그 시안을 한 30개 항목을 통해 가지고 추진 방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이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학계에서 이론 쪽에서 학계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다음에 연구원에 이제 계시고요. 그래서 교차로 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데 그 김찬동 교수님이 먼저 저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 의회 입법주석가인 박순종 박사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최완용 박사님, 한국법제연구원의 최완용 박사님. 그 다음에 또 현장을 오셔서 우리 김광란 위원장님이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찬동 교수님.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의 김찬동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의회의 정보 공개에 대한 사례라든지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자치의정이라고 하는 2021년도 5월 6월호에 나온데 원고를 하나 그때 부탁을 받아서 썼던 내용이 의정활동 정보 공개 영역과 방향 이렇게가 원고를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졌어요.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주민 감사 청구에 대해서 이렇게 발제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감사 청구도 인원도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니까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감사 청구의 횟수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난 20년 동안의 이런 성과들을 보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를 분석을 하면서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다. 그래서 감사 청구도 집행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된 경우에도 보면 법 26조에는 이런 규정들이 지금 있는 거지요. 정보 공개에 대하여서
그 주민에게 의정 활동이라든지 집행부에 있어서의 이런 조직이나 재무 상태들을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2항에 이렇게 가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나의 책임을 부여해 놓은 거죠. 뭐냐니까 지방자치정부에 대하여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런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에 조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를 근거로 하여서 여기에 있는 그 지방자치정부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지금 공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현재에 주어져 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전자정부법 제2조에 이렇게 보면 이 기관들에게 이런 기관이 다루고 있는 공공정보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이렇게 주어놨고, 그 다음에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이런 여러 활동들을 어떻게 공개해 나갈 거냐, 또 그 틀과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이런 지방의회들 중에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정보 공개를 체계적으로 잘 해놓은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데에도 이렇게 보면 법규 정보, 예산 재정, 업무 보고 자료, 입법과 정책 자료, 의회 관행물, 여론조사 공개했던 것들,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해서 업무 추진비, 아까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쭉 뭐 한 열 몇 가지 항목을 해가지고 표준 추진 안 하면서 항목을 제시해 주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도, 그 다음에 이미 이렇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영상, 홍보, 뭐 그 다음 이런 자료들을 상당히 지금도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공공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단체들 전체적인 이 정보 공개 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또 공개를 하더라도 이게 체계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도록 공개가 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또 이게 지금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현황들을 일단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줬던 이런 표준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의원별 겸직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지금까지는 거의 공개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있었지만 이거를 이렇게 딱 항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한 데와 제대로 안 한 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년부터의 과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공개가 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하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 현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정보된 공개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정보 공개된 걸 통해 알게 된 게 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본회의 발언을 한 적이 없더라 하는 또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기능과 지금 우리가 주민주권에 입각한 그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주권자인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높여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했는데 그만큼 책임도 가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정보들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걸 공개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의원의 3분의 1이 본회의 발언을 한 번도 안 했다든지, 아까 1인당 조례를 제정한 게 1.94라든지 이런 실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한 번도 조례 입법을 해본 적이 없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라든지 이런 경우들에 보면 이미 우리가 주민주권이라고 이렇게 할 때 집행부 쪽도 보면 사실은 정보 공개를 상당히 이미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행정절차법을 통하여서도 행정 과정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 서울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장이
결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다 공개하기도 하고, 또 서울시의 이런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시의 포탈을 만들어 가지고 정보 공개를 다 하고, 굉장히 결제가 남은 문서들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이 의회에 있어서의 정보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의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이러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이런 표준안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우리 지방의회에 이런 정보 공개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고, 또 행정안전부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걸 시민의 관점, 주민의 관점에서 좀 리스트들을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의회에 있거나 집행부에 있거나 하는 내부 관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가능한 적게 지금 공개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 입장들의 차이가 있을 때 주민의 관점에서 주민이 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공개가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정보가 공개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뭔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들을 충분히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져서 공개가 되어야지, 이게 그냥 자료만 공개된다고 해가지고는 시민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그 지역에 있어서의 대학이나 대학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데에서 이런 의원 혹은 의회의 이런 정보 공개들의 상태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좀 이렇게 NGO나 NPO 같은 조직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이런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서 중요하겠다 하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첨동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그 법 내용에 관련돼서 보다 더 정보 공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이제 독립성이 신장된 이면에 그 부합하게 이 책임성 구현 차원에서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체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체계화는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 공개를 체계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박순종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의회 박순종이라고 합니다. 먼저 광범위하고 아주 방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신 박노수 교수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자료를 먼저 보내주셔서 제가 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와서 몇 가지 좀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연역적으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아시다시피 1992년에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이제 시초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이 많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1996년에는 드디어 이제 정보공개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 사례 같은 경우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조례 또는 지방이 법률 내지는 중앙을 처음으로 바꿔낸 사례가 아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측면에서도 오늘 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토론회가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연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정보 공개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왜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포함이 됐을까? 이는 아마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가 어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다거나 내지는 어떤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수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최근에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정활동 정보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 같은 사례를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정보 공개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는 없습니다만은 각 개별 조례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시는 지금 출석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률이 공개가 되면서 의원들의 이 회의 참석률이 높아졌다는 것만 봐도 이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정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 제목이 정보 공개인데요. 우리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으나 관습적으로 정보라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좀 인식이 강합니다. 어디서 정보를 구해와라, 뭐 정보를 달라 그러면은 왠지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지방의회 현장에서도 자치법상 이제 부여된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어떤 자료 부실 제출이라든가 국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회의만 열리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자료 제출이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 뭘 못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에서나 시민단체들에서는 비공개 사유가 너무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비공개 항목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특히 지방의회와 관련된 의정활동 정보 공개는 본인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하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계속 제기됐던 게 시민의 어떤 의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뭐 강경하게는 폐지론 내지 뭐 무용론까지도 제기되는 점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일면 주민들로 하여금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했거나 내지는 의정활동이 제대로 공개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정보 공개의 양도 중요합니다만은 질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계 데이터라든가 수치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즉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런 어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반드시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에 대해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조직과 이런 인력에 대한 확보도 좀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보 공개에 따른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청구권자로 이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걸 담당한 어떤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적 물적 지원 체계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의정활동 정보 공개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금 보면은 지방 공기업 정보와 관련해서 알리오라는 그런 이제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가 각 의회 내지는 광역이든 기초든 모든 의회가 의원들이 적용해야 될 공통 항목들은 행정안전부가 이러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런 정보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사안들은 뭐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회 자체에서 판단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례로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약간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된 건데요. 결국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원 입장에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또한 알 권리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도 의정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제작이라든가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 그러면은 정보공개 플러스 의정보고서를 이렇게 제작하고 발송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좀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이러한 어떤 오늘 토론회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순종 입법조사관께서는 아마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정보 공개가 그동안 미흡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제도 설계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정보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한번 나중에 이 설계할 때 좀 단어 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히려 이 정보 공개가 지방의회의 위축이라든지 지방의회의 어떤 상당히 압박을 가져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기회를 삼고 신뢰의 기회를 삼는 것이 좋다. 또 아울러서 정보 공개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 시민을 눈높이 또는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유자 중심의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정보 공개의 비용 문제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에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소중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한용 박사님,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국법제연구원 최한용입니다. 앞에서 두 분께서 워낙 그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갖고 사실은 토론 순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좀 다른 시각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순종 입법조사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자 중심이 뭘까? 여기에 대한 역의 질문은 의원의 지위와 기능이 뭐냐? 주민의 대표기관 아니겠습니까? 각 의원님 각자가 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주민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국민인 주민이죠. 국민인 주민이 법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를 앞에 나서서 보장하셔야 돼요. 보호하셔야 될 거죠.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 주시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활동들의 내용이 공개가 안 된다. 그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주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공문서 기록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에서 작성하는 기록물은 공공의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은 의원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민의 것이고 공유되는 재산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공유자산으로 봐야 되고 이 공유자산은 공유됐을 때 비로소 공유자산이 되겠죠. 예, 주민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자산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각종 법에서는 심지어 이제 지방재정법 보면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주민이 감시를 해야 되는데 감시를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투명하게 하자. 그러면 이제 감시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려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투명하게 보여지게끔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문들에 대한 반대 해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 권리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를 안 해주면 그때 가서 이제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 권리의 기본은 저는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정보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에 또 그 지방의회의 의정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것이지 청구를 기다렸다 소극적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면 안 되겠다. 주민의 정보 접근권, 정보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지방의회 그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위상이 더 확대될 것이고 주민에게 가까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논문 등을 찾아보다가 이제 이 정보라는 게 뭐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데 대한 증거 자료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선출해 준 사람에 대한 설명 자료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카운티빌리티로 해서 설명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공공 부문에서 종사하는 자들은 이걸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서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공개하면 회계사 아니고서는 그거 쳐다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러이러한 돈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좀 더 적극적인 주민에게 알기 쉽게 의정 활동의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정보 공개 대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기 쉽게 스스로 정리해서 자신의 그 의정 활동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의회 의원님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정보고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걸 좀 찾아보게 되고 또 쳐다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전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회보다 좀 더 적극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주고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취지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최완용 연구위원님께서는 똑같이 그 수요자 중심의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공공기록관리법 이 부분도 중요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인식, 이 전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의 접근성이나 이용성이 선제돼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와닿는데요. 단순히 정보 공개를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박순종 박사님께서 얘기했지만 소유자가 특히 지역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보 공개를 단순히 정보 공개뿐이 아니라 정말 수요자가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 공개가 그 지역 주민들이 내가 정말 뭐를 지금 실제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광주광역시 의회 현장에 계시니까 많은 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김광란 우리 위원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김광란입니다. 지방의회 정보 공개가 왜 필요하냐 이런 논의까지 온 데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주민들의 신뢰 뭐 이런 것이 여전히 어쨌든 기대치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의원의 당사자 입장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 크긴 합니다. 다만 오늘 발제해 주신 박노수 교수님이나 세 분의 토론자분들 의견에 저는 10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내용을 들은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도 내용에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의원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공개하고 싶어서 사실은 아주 조금 격한 표현으로 하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의정활동이 정당하고 조금 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서운할 때가 많은 거죠. 다만 의원들이, 전국의 의원들이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영역을 잘 홍보하고 알려지면 좋겠다고 하는 영역이 있고 이런 건 좀 싫어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산구의 기초의회 거쳐서 광역의회 왔는데 광산구 의회 의원 시절에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녹화는 되는데
할 때 방송은 중계는 되는데 이게 인터넷으로 실시간 영상 중계가 안 되니까 구청의 청사 내에서 방송 중계로 끝나고 동영상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안 올라가고 본회의만 올라가요. 이 본회의는 나중에 며칠 뒤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 의원들한테 상임위원회랑 본회의를 인터넷 중계방송 시스템 도입하지 예산이 들더라도 했는데 다 그냥 동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에는 하고 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광주광역시의회는 조그만 거라도 어떻게 하면 더 공개할 건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1차로 우리 지금 서울시의 박순종 입법조사관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상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태조사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잘 공개하고 열어놓으니 오히려 의정활동이 훨씬 더 질적으로 높아지고 의원들한테도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과 제도로 이 정보 공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의정활동을 공개함으로써 제도로 잡힐 게 있고, 의원들 스스로의 선출직 의원들 스스로의 문화로 승화시켜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이 좀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은 거고, 다만 저는 의회 입장에서 의원들이 지금 박노수 교수님이 제안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개가 돼요.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안에서 2018년부터는 지금 매년 2년에 한 번씩 선출직 평가를 해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하는데,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지표가 매우 디테일해서 기본적으로 출석률은 기본이고 조례 재개정 건수, 뭐 5분 발언, 시정 질문, 그다음에 이런 모든 주민 간담회 등등 이걸 다 정량 지표, 정성 지표 평가가 아주 천점으로 빡세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해야 해요. 평상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축의 그런 지역주의자, 정당주의자 입장에서 정당의 구조 안에서 선출직들의 그런 걸 평가할 지점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오히려 꼭 공개돼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기초의회 때도 상임위원회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반드시 기록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방정부 행정 집행부의 중요한 심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도 회의가 다 비공개되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가지고 되게 무책임한 발언 많이 해가지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 비공개되는 거죠. 그런 경우처럼 저는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가 투명하게, 나머지 영역은 의원들이 스스로, 오히려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더 투명하고 더 열리게, 더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알아듣고 알아보기 쉽게 홍보할 것인가에 투입해줘야 되고, 여기는 또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는 게 있죠.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홍보 예산과 의회 의원들의 이런 홍보 예산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의원들 모일 때마다 하소연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까지 고려돼서 이게 만약에 어쨌든 시스템화 된다면 반영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광란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느끼신 부분을 많이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이건 상당히 좀 재밌는 건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PR을 많이 하고 싶죠. 그게 이제 정보 공개 차원에서 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PR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또 노출한다는 것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의정할 이런 뭐 외국에 다녀오셨다 그러면 외국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참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다음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량적인 정성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담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지방의회나 다 국회도 상임위원회 중심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공개하는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 네 분이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노수 교수님께서 답변 필요하신 분 사항이 있으시면은 사항을 해주십시오. 뭐 답변이 특별히 뭐 이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의정 활동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이, 어떤 양태로 할 것이냐, 즉 뭐 가령 수요자 입장에서 하자, 주민의 입장에서 하자, 좀 쉽게 하자, 설명을 좀 잘해주자, 더 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우리 박순종 박사 하는 얘기가 실태조사라는 뜻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고 현재 있는 상태를 실태조사하는 걸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많이 돼 있어요. 사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어서 저한테 정보를 줬는데 이제 어떤 분야를 공개하고 어떤 분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게 다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뭐 전국의 기초 강역을 다 모아서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시트에 담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뭐 그걸 이제 뭐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또 어떤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보 공개를 위한 공개를 하지 말자. 본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엑셀로만 쫙 깔아놓으면 누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 다양한 진짜죠. 그리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가령 의회 의정활동비를 205 항목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의원들 빼놓고 내지 공무원들 빼놓고 별로 없을 것 같아. 거의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될 분야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뭐 가령 단체장이나 의회나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번에 금년도 내년도 예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부 그 느낌이 보면은 시민들 입장에 좀 부풀린 것도 같고 아니면은 디테일이 없는 것도 같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이런 걸로 지금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김강남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시는데 상임위에서 진짜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야기를 공개가 안 된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보통 잘 하시겠지만은 회의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보다는 그 전에 간담회에서 모든 일이 다 나오죠. 근데 간담회를 공개하는 것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연구자들이 지방의회 회의 일정 몇 번 했냐, 얼마나 했냐, 몇 시간 했냐 이런 걸 따질 때 진짜 중요한 건 간담회 연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것은 엉뚱한 연구죠. 사실 옳지 않은 껍데기 연구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박순정 박사와 같이 이제 논의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걸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고민해 가야 될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뭐 아까 생방송 말씀하시면서 서울시 의회도 그런 게 있었죠. 상임위 하다 보니까 한 명 남아가지고 뭐 한조 질의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다 이렇게 없고 이게 생방송 되는 게 불편한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분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이제 꼴보기 싫어서 나갈 수도 있고 뭐 방송됐죠 이거. 그래서 이런저런 양태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라든가 특별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한 필드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축약해서 발전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가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또 이렇게 참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끝까지 우리 주최를 해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김일재 원장님이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지켜주시는데요.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제1세션 대회 제2세션 전체 주제가 이제 지방의회의 미래 비전과 발전 과제 이런 대주제를 가지고 제1, 2세션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지방의회의 발전 또 지방자치의 발전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지와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 공개 이슈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관련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가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면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서 또 특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과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제 매사에 밝은 빛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말 여러 그 참석자님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돼서 하나라도 실천돼 가는 그런 좋은 그 장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오늘 장시간 1, 2세션 또 좌장을 정말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님,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신 박노수 교수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건승하시길 거듭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2세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토론회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해나간다면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한 진정한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발제를 해주시고 소중한 토론회 고견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